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65번을 풉니다. 자, 65번은 지문이 긴 것 같으면 빨리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지문이 긴 문제를 맞추려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중개사시험은 지문이 짧은 문제를 먼저 26개 이상 맞히시는 게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지문이 긴 것은 일단 통과하시고 짧은 지문부터 푸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지문이 긴다 해서 문제가 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65번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주 쉬운 문제죠. 이론은 쉽지만 지문이 긴 게 보인 게 많습니다. 지문이 길다 해서 무조건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를 많이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자, 65번.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관한 회신을 2022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갑의 편지는 2022년 9월 14일 발송되어 2022년 9월 16일 을에게 도달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건 격지자 간의 서로 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 편지를 주고받고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을 멀리 떨어진 사람 간의 의사표시라고 부릅니다. 이걸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 자, 일반적인 의사표시는 청약과 승낙은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주고받고 하는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자, 승낙만큼은 발신할 때, 의사를 표시할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격지자 간의 청약은 여전히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격지자 간의 승낙만큼은 발신주의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자, 이게 하나의 포인트죠. 시험에 언제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은 도달 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됐든 승낙이 됐든 도달할 때,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격지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고 계약을 이루어지는 격지자 간의 승낙만에 있어서는 발신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 기한에 도달할 것을 전제로 발신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 포인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일반적인 청약이 있어야 승낙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청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청약이라는 것은 한번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청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지만 한번 도달한 이후에는 함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이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함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도달할 이후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특정인한테 청약을 할 필요는 없죠.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청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은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내용과 그 금액이 정확하게, 지번이 정확하게 특정되어야겠죠. 청약은 계약의 내용이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구체적, 확정적인 내용이 돼야 됩니다. 자,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승낙해야 승낙으로서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승낙을 하는데 조건을 변경한다든가 가격을 깎는다든가 그러면 승낙이 아니죠. 다시 청약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또 그것을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낙은 전부 청약에 대한 내용을 전부 승낙하는 것만 승낙으로 인정합니다. 조건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승낙은 승낙으로서 보지 않고 거절하고 다시 청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만큼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될 때 성립합니다.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지만 격지자 간의 승낙에 있어서만큼은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가 맞습니다.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은 도달주의지만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만큼은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상 이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65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풉니다. 65번.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안에 답변이 돌아와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갑의 편지는, 이게 편지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라고 봐야 됩니다. 갑의 편지는 2022년 9월 14일 날 발송되어 2022년 9월 16일 을에게 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도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격지자간의 의사표시여도 청약은 도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9월 16일에 이미 청약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어 갑이 2022년 9월 23일 이미 9월 16일 날 도달되었는데 갑이 그 이후에 9월 23일 날 자신의 청약을 철회했답니다. 이 철회 효과가 없습니다. 도달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을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이 나와야겠죠. 근데 그런 단어도 없이 9월 23일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효력이 잃는다. 효력이 잃는 게 아니라 청약으로서 그대로 효력이 존속하는 거죠. 함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도달된 이후에는 격지자간이든 일반적이든 의사표시는 함부로 상대방에게 도달된 이후에는 함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래서 효과가 청약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가야 됩니다. 철회했다고 해서 청약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죠. 청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도달된 이후에는 함부로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죠. 자, 니은 을이 2022년 9월 20일 날 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잘했죠.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미 2022년 9월 20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신주의의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미 9월 20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제 날짜에 도달하면, 그래서 제 날짜에 도달했죠. 10월 5일 전에 2022년 9월 22일 갑에게 도달한 경우에 제 날짜에 도달했으면 도달주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격지자간의 승낙만큼은 발신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을의 계약은, 갑과 을의 계약은 2022년 9월 22일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발신주의 2022년 9월 20일 날 성립하게 됩니다. 니은도 틀렸죠. 일반적인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 게 맞는데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격지자간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는 승낙의 발신주의를 적용한다. 그래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날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22일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발신주의 2022년 9월 20일 날 계약에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니은도 틀렸죠. 자, 디귿. 을이 2022년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을 한 경우, 3억 원으로 매도하겠다 했는데 승낙자가 2억 5천만으로 조정해서 승낙하는 거죠. 자, 조건과 변경을 다하는 승낙은 승낙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건과 변경을 이루어진 승낙은 승낙이 거절하는가 동시에 새로 청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죠. 2억 5천만으로 사겠다고 말하는 것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갑이 그것을 동의를 해야 계약이 성립되겠죠. 자, 2억 5천만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이 3억 원에 계약하겠다는 청약에 대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약에 대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승낙은 거절로 보고 2억 5천만 원에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을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디귿은 맞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65번 지문에 대해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과 니은이 틀린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5번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청약은 여전히 도달주의가 적용되고 도달된 이유는 함부로 철회하더라도 철회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달된 이후에 철회를 했을 때는 청약의 효력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청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고 격지자 간에 있어서의 승낙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 2022년 9월 20일 날 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으면 그 날짜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죠. 그래서 을은 2022년 9월 20일 날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9월 22일 날 갑에게 도달했다고 해서 9월 22일에 계약이 성립한다 하면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틀린 문장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낙은 그 청약을 전부 승낙해야 승낙의 효과가 이루어지지 조건과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2억 5천만으로 조정해서 승낙한 경우는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갑이 동의를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과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디귿은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65번의 틀린 문장은 기역과 니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고 반드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적용되지만 격지자 간의 승낙에 있어서만큼은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65번의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분석과 권리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